그때는 진짜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펫 카테고리에 약간 그 디자인 프로덕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저관여 시장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시장의 타겟은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희가 좀 재밌는 장난감 강아지 거, 고양이 거가 이 정도나 내가 아니라 강아지 거, 고양이 거도 내가 갖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이제 그런 디자인 펫 프로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장난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장난감을 많이 개발하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그때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회사 창업부터 투자까지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인미의 곽재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려동물 이제 펫 브랜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바인미의 곽재은입니다. 원래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늘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저희 뭐 편하게 이제 회사 이야기와 그 펀딩 때 있었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바인미는 혹시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거세요? 바인미라는 이름 때문에 막 처음에 되게 막 그거 미국에서 슬랭인데 예, 맞아요. 욕의 의미도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간식의 입장에서 강아지한테 나 좀 물어줘 라는 느낌으로 나 좀 먹어줘, 물어줘 라는 느낌으로 제가 그냥 짓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햄버거집 이름이 바인미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대표님을 알고 예전부터 투자를 했는데도 사실 이 뜻을 잘 안 물어봤었네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몰랐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 바인미 그 창업 때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미 조금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번 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창업부터 이야기를 주시면 되게 의미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미 어떻게 창업하시게 됐고 처음에 사업하실 때는 어땠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흔히 좀 이 스타트업 씬에 막 엄청 막 이렇게 드럼맞게 그렇게 창업하게 된 건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장사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로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진짜 강아지가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운 생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유학 끝나고 한국 돌아오면서 당연히 강아지랑 같이 귀국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서 그 방송국에 이제 그 원서를 많이 냈어요. 근데 다 낙방을 하면서 이제 망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하지?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강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강아지여서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장사든 사업이든 시작을 할 때 진입장벽이 낮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예산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작은 5평짜리 매장에서 수제 간식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바인미는 그 이제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마스코트가 두부라는 그 반려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좀 관련해서 뭐 일화나 이렇게 뭐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두부는 처음에 제가 입양할 때 이제 눈을 하나를 다쳐가지고 눈을 안구적출을 받고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입양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었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두부 사진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강아지들 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고 못생겼는데? 그래서 입양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았고 제가 그 웹사이트에 이제 계속 들어갈 때마다 그 강아지가 입양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한 강아지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상했던 눈이 하나였던 부분이 강아지 반려하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원래 강아지 눈 하나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이제 그 마스코트에는 눈 하나가 없는 두부의 이제 눈을 표현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더 인상 깊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강아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던 캐리커처가 아니다 보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더 또 의미 깊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5평짜리 수제 간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대표님을 이제 프리-A 때 만나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5평짜리에서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좀 사업을 키워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이제 보람됐고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제일 힘들었었고 뭐 이런 부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은데 진짜 용감했는데 처음에 저는 그냥 강아지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작은 예쁜 엄청 카페 같은 느낌의 베이커리 느낌의 이제 가게를 꿈꿨었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다루는 주 간식들이 다 뭐 오리, 고기, 육포, 송아지, 목뼈 이런 막 무서운 이름들의 정육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거를 이제 뭐 요리도 잘 안 하던 제가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챌린지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로 송아지 목뼈를 막 꽁꽁 송아지 목뼈를 찬물에 넣고 핏물을 빼서 건져 올려서 그래요? 그런 걸 하고 막 소 떡심이라는 막 소의 어떤 인대 같은 부분을 막 칼로 긁고 뭐 이런 정말 수제 간식이라는 네, 그런 영역이었어요. 되게 하드한 영역이었는데 잘 몰랐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사실은 하게 됐었고 처음에는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단순한 업무에. 그래서 오전 중에는 그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택배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 11시 넘어 되면은 인스타그램에 홍보도 하고 요런 식의 삶이었죠. 반복됐었죠. 네. 정말 24시간 계속 어떻게 보면은 할 일들이 시간마다 다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시는 좀 굉장히 하드한 일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대표님께서 하나 이야기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처음에 품목이 한두 개였을 때는 그래도 이런 걸로 계속 이제 할만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늘어나기 시작부터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배로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셨나요? 수제 간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생산하는 일을 하다가 수제 간식 자체가 저는 이제 물론 유통하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브랜드의 색깔이 담긴 물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SKU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 팔린 개수부터 만든 개수까지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양만 팔렸고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는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당시에 조금 더 이제 어떤 부분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올라와 상태에서 그때로 돌이켜 봤을 때 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그때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모든 거를 부딪혀서 배운 게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아무 학습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모든 막 일이 이제 성장해 오면서 그 성장통을 다 직격탄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좀 주변에 뭔가 조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저희보다 더 커머스를 미리 했던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거나 했으면 조금 더 쉬운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몸으로든 비용으로든 그 학원비를 되게 많이 지불하면서 사실은 성장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창고 같은 건데요. 저희는 다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3PL 같은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도 저희가 늘려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한 3명 정도의 직원이서 물류나 유통 경험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셋이 모여서 그 창고에서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기로 뭐 그때도 SKU가 그래도 뭐 한 100개 넘었을 테니까는 관리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게 조금은 좀 우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배 스타트업들 만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말씀대로 이제 그 물류는 직접 하는 게 아니란다 하든지 물류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정말 이제 체크할 것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효율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스타트업 또 커머스 중에서도 이제 물류에 중점이 있는 커머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저희는 사실 그쪽에 역량이 거의 제로 베이스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네. 사실은 저희를 막 너무 지치게 했고 네네. 그래서 뭐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걸 열면은 거의 무조건 창고 가서 택배 싸고 새벽에 집에 오고 밤새고 오고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하시는 팬 인플루언서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기억이 남는 팬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또 뭐 어떤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양이 중에서는 이제 네네. 히크라는 고양이가 되게 네네.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네네. 되게 열심히 그 펫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히크라는 고양이가 사실은 이제 네. 제주도에 살던 이제 네네. 유기묘를 네네. 그 주인분이 입양을 하셔가지고 키우시면서 이제 뭐 그런 히크의 특징이나 그런 에피소드 네네. 같은 걸 재밌게 잘 쓰셔가지고 소셜 인플루언서가 되신 경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히크가 네네. 저희 이제 펫플루언서로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히크가 맨날 집에서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고 그 네네. 발간한 책의 이름도 히크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쓸 수 네네. 있는 고양이 네네. 용품들 있잖아요. 뭐 네네. 고양이 스크래처, 고양이 장난감 이런 걸 같이 히크랑 했고 또 히크 지금 네네. 그 묘주분 네네. 키우시는 분이 농사를 정말로 하세요. 귤 키우시지 않으세요? 저도 다 해요. 그러니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당근도 하시고 철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지금 블루베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샀어요. 내 돈 내산 맛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 막 인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스크래처 박스에도 히끈의 농장이라는 컨셉을 살려가지고 당근 박스, 당근 네네. 스크래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또 이 많은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네네. 활동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또 강아지 중에서는 아랑이라는 친구인데 네네. 팔로워가 20만이 넘는 되게 슈퍼 인플루언서예요. 네네, 그럼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그 네. 소셜에서 페르소나가 이렇게 화를 되게 잘 내는 강아지예요. 항상 사진이 이러고 약간 있는. 아르르 하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아랑이의 PB 제품을 만들 때 잘 녹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그럼 반대로 네네.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네, 했을 때 빗질할 때거든요.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맨날 하는 아랑이가 빗어도 네네. 하지 않는 빗을 같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빗 두 가지를 만들었고 지금도 네네.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가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빗이면 약간 그 고정력이 약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더 어떠셨어요? 소프트한 버전의 그런 빗을 만들었고요. 그 미니콤 사이즈로. 그래서 휴대를 좀 가능하게 하면서 불편함은 조금 더 작게 줄이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또 지금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생각해보면 바이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바이미를 이용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자기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정성 들인 간식이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이제 장난감? 그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기대하시면서 구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또 굉장히 좀 특이하거나 재밌는 제품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네네.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카테고리는 장난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는 진짜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펫 카테고리에 약간 그 디자인 프로덕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저관여 시장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시장의 타겟은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재밌는 장난감 강아지 거 고양이 거가 이 정도나 내가 아니라 강아지 거 고양이 거도 내가 갖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이제 그런 디자인 펫 프로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장난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장난감을 많이 하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그때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보다가 기억이 남는 게 예전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육개장 사발면이랑 똑같이 생긴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로 저희가 또 팔도에다가 콜드메이를 보내가지고 역시 콜드메이를 콜드메이 전문가 제왕이시네요. 보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정말요? 네. 그래서 팔도가 진짜로 로고를 다 사용하게 해줬고 또 저희가 진짜로 소셜에서 그거를 이벤트 할 때 그 왕뚜껑이랑
비빔면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팔도 왕뚜껑이랑 네네. 저희 왕뚜껑 장난감이랑 같이 보내주고 이런 이벤트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시도를 좀 저희니까 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고 네.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최근에는 그 삼진 어묵이랑도 했거든요. 삼진 어묵. 그래서 예. 강아지 어묵 장난감도 그거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꽂히고 이렇게 맞아요. 인형처럼 있어서 그것도 예. 만들고 뭐 던킨 도너츠랑도 콜라보해서 강아지 가방도 만들고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네. 그런 시도들을 약간 네네. 또 재밌게 봐주시고 네네. 그게 바인미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되게 네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인미는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되게 약간 도란도란한 기업 문화가 있고 그거에 좀 맞는 분들이 더 이제 좋아하시면서 맞아요. 다니는 그런 것 같군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네네. 굳이 구인 공고를 낼 때에도 네네. 좀 그런 게 드러나게 글을 좀 쓰는 편이고 그래요? 뭐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삭막한 오피스 네네. 라이프에서 강아지들의 힐링 테라피를 받으실 분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글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강아지 싫은 사람은 저는 네네.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시고 이 문화에 좀 더 맞는 분 더 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네네. 면접 때 또 네네.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들도 다 하면서 이제 성향 파악을 해서 네네. 이제 저희랑 최대한 핏이 잘 맞을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도 네네. 이제 또 오래 가실 분.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네, 오래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 그래서 사실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지금도 그렇죠. 세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면접 때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그래서 워라벨이 이 얘기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워라벨이 엄청 준비하신 분은 저 회사 못 다닌다고도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회사가 어쨌든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고 네네. 이 성장하는 것만큼 본인도 성장하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저희가 꺄 문화라고 하는데 예. 제가 뭐 작은 걸 봐도 꺄 다 이러거든요. 예. 그런 문화에 좀 더 잘 녹아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되게 네네. 잘 정착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늘 네. 약간 그런 문화고 네네. 강아지 이제 친구 출근하는 날에는 네네. 다 가서 반겨주고 출근했다고 다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 그래도 그것도 자연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펫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인미 그 사무실에 가보면 실제로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여러 마리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걸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그렇게 동물들과 함께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어떤 뭐 이렇게 원칙이나 약간 좀 지켜야 될 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제가 네네. 데리고 싶어 제가 주인이니까는 뭐 제가 조금 일 안 한다고 뭐 제 거니까 네.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막 사업하실 명수가 때. 늘어나면서 네네네. 뭐야 쟤 너무 강아지랑 노느라고 지금 일하는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과도기도 저도 있었어요. 사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네. 그 시간을 네. 다 이제 빼도 네. 그 친구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오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동반 출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100% 믿고 있고요,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동료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이 있는데 아프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한테 가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쟤 아파서 병원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어떡해? 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 레오가 아파서 당장 가. 좀 바뀌어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하시는 물론 이제 고양이는 잘 나오진 않아요. 습성 자체가. 강아지 반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또 저희 회사에 좀 더 로열틱 다닐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은 네네. 강아지의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가 저희 집 일례로 지금 제가 반려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잘 싸우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강아지들은 양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사무실 층을 2개를 쓰고 있는데 원래라면 한 층당 4마리씩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출석부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막 저희 강아지들이 먼저 거기 써 있으면은 저 강아지 맨날 남이랑 싸우는 강아지인데 나 안 데리고 와야지 약간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무랑도 안 싸우고 네네. 너무 사무실을 편애하고 네네.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투명 강아지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은 출석부에 리스트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말이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문화가 잡혔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서로 직원분들이 서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막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잘 데려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막, 주 5일 출근이니까 주 다 데려가야지라고 이제 생각했지만은, 막상 이제 이걸 해보면은, 강아지가 사실은 하루 출근을 하면은 그 다음날 진짜 집에서 거의 실신해요. 피곤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어린애랑 똑같네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주 2, 3만 데려와도 반려인 입장에서 마음이 되게 편한 거죠. 그렇구나. 다음 날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따라 나오지도 않고.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은 직원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투명 강아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가장 인기 좋은 아이는 누군가요? 당연히 애교가 많은 친구인데 강아지 실명으로 말할까요? 버터. 버터가 진짜 얌전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배도 잘 뒤집어 까고 그래서 애교 많이 떠는 강아지들이 인기가 좋고요. 참고로 저희 강아지는 다 물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제발 만지지 말라고 산지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들은 사실은 이제 막 어쨌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잖아요. 제가 저희 강아지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데리고 오긴 하죠. 이해했습니다.